네, 오늘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트코인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 비트와이즈가 18일 오늘부터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마케팅 전쟁의 시작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직 현물 ETF 승인 전인데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느냐? 법으로 문제가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비트와이즈는 이미 일종의 비트코인 ETF 간접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이미 일종의 비트코인 ETF를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광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요청을 해서 아마도 동시에 승인될 걸로 전망되는 그런 상품이 10개가 넘는데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건데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마케팅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가 이겁니다. 광고를 보시면요. 자, 이런 광고인데, 네, 이 광고를 보시면요. 이 젊은 남녀 사이에 앉아서 뭐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어느 백발의 신사가 조언을 해주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시나? 비트코인. 이봐, 친구들, 비트와이즈를 찾아봐. 이러면서 이제 비트와이즈 선전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러면서 뭐 화면에는 문구가 뜨는데 그 문구가 비트와이즈,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ETF들, 바로 뭐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 광고 재밌는데요. 자, 이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뭐 온갖 경험을 다 해본 듯한 성공의 노하우를 다 아는 듯한 노년 남성,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가 늘 맥주를 마시는 건 아니지만 나는 맥주를 마실 때는 도스 에퀴스, 자, 이 맥주를 마신다, 이것만 마신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The Most Interesting Man in the World, 뭐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나이, 뭐 이런 타이틀로 불린 그런 배우 조나단 골드 스미스, 이 사람인데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광고의 주인공인데 바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장 인터레스팅한 게 요즘 뭔 줄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인터레스팅한 그런 사나이였던 사람이 이 배우로 등장을 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ETF 광고입니다. 자, ETF 광고, 이거는 뭐 맥주 광고고요. 자, 요게 바로 비트코인 ETF 광고고요.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뭐 1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정말 주목하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보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 뭐 아크 인베스트, 자,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SEC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해서 신청 서류 개정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뭘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냐면, 자, 뭐 ETF 주식, 네, ETF 주식, 자, 뭐 이런 건데요. 자, 이 에이스인이라는 트위터리안이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요. ETF 주식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방법. 자, 이걸 SEC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한 건데요. 예컨대 블랙록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 블랙록은 ETF를 발행하는 관리회사, 자, ETF 운용사인데요. 이 블랙록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우리한테 발행해달라 이러면서 대형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맡기고 ETF 주식을 받아가는, 교환해가는 방식이 이게 일반적인데 이걸 현금을 예치하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SEC가 요구를 해온 건데요. 이걸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블룸버그 이 애널리스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설명을 들어보면 현금을 예치하고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해도 뭐 그 중간에 현물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는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투자되는 돈이 비트코인 현물 사는데 들어가는 거는 뭐 동일하다고 하고요.
다만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받고 다시 비트코인을 내주면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근데 현금을 예치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받고 현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 중간에 비트코인을 그때그때 파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좀 불리해진다는 거죠.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자,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들은 이 세금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그동안 SEC한테 현금 예치하고 주식 받는 방식하고 동시에 비트코인 예치하고 주식 받는 방식 이걸 둘 다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일어난 상황을 보면 SEC 하자는 대로 하겠다. 자, 일단 시작은 우리한테 세금 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서 할 테니까 조만간에 다른 옵션,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옵션도 허용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설명한 걸 들어보면, 이게 절차적으로 블랙록 같은 기업한테 좀 불편한 방식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크게 해로운 일도 아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투자하는 개인이 보기에는 사실 달라지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 SEC한테 계속해서 좀 더 유리하게 ETF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해왔던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자, 오케이, SEC 너희들 요구하는 대로 일단 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당장 곧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협상하고 끌 수 없으니까 이걸로 이 합의 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1월 초 이 다음 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막판까지 블랙록 같은 이 자산운용사들을 하고 SEC가 합의를 보지 못했던 거, 그게 바로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